안녕하세요. 나홀로 집짓기 도전하는 아마추어 빌더 루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나홀로 집짓기 위해서 그 다음 내가 어떤 방식을 택했는가를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집짓기 프로젝트에서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내가 직접 손수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많은 자료들도 보고 공부도 하고 여러가지 익혀왔지만은 실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목수가 아닌 저로서는 매우 힘든 일이죠. 제가 고향집이 아직 주택으로 남아있어가, 주택은 매년 수리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단독주택을 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 짓고 이렇게 수리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활이 즐겁다 치더라도 내가 집을 지으려면 직접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도해 본 것이, 제가 목조주택 학교를 다녀야겠다, 거기 가서 직접 배워봐야겠다, 이래서 목조주택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조 그 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학교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도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바랬던 것은 직접 그 시공을 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학교를 찾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실내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집 짓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처음 기초부터 해서 나중에 완성해서 내장할 때까지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과정을 전 과정을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학교는 그렇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서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는, 거주지와는 멀죠, 저한테는. 그래서 먼 곳을 5개월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목조 주택 짓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학교가 이 목수 아카데미라는 학교였어요. 여기는 뭐 수도권에 있진 않고 지방에 있는 학교였는데, 나름대로는 처음부터 전 과정을 여기서 제가 배워보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조주택학교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그 직장 다니면서 4대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도 들고 이랬는데, 이래서 이런 학교에서 이런 뭐 기능을 배우는 거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8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저는 80%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면서 시공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뭐 여기서 사실 이 지금 영상을 그 목수분이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마추어이고,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목조주택이라든지 목조에 대한 전혀 상식이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집 짓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올렸을 때 이 목조주택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제가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이런 걸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저기 목조 주택 학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걸 구조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실 집 짓는 거는 목조 학교에서는 구조목과 그 다음에 벽체를 이루는 OSB 합판,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이 구조목을 보면은 여기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폭이 넓은 것도 있고 이 좁은 것도 있고 이 중간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목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집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목조 이런 나무는 사실은 전량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목조주택은 전통적인 그 한옥 같은 데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게 원형으로 서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서는 게 아니고, 서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목조주택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북미 쪽에 또는 뭐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쪽에 있는 침엽수를 갖다가 이게 제재소에서 이렇게 규격화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 전량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재가 이야기할 때는 서로 의사 전달이 되니까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x4니 2x6니 이런 말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들으신 분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목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 이런 것을 사이즈로 보면 여기 2x2 이걸 읽을 때 2x4, 2x6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수가 2x6 몇 피트짜리 여기 필요해, 여기 가져와, 여기 붙여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2x4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들은 2라는 것은 이 그 목재의 두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께를 이야기하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4, 6, 8은 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x4라는 것은 두께가 2인데 폭이 4인치, 2x6는 두께가 2인치이고 폭이 6인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목조주택에서 이 2x6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그 골조, 뼈대를 형성하는 2x6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제가 이거 지금 여기서 짓고자 하는 주택은 6평 정도에 대해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에 2층도 없고 하중받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 2x4를 가지고 이게 그 뼈대, 골조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2x6, 8, 10, 12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2x6를 예를 들은 것 같으면은 이게 두께가 2인치, 폭이 6인치 이렇게 됐으면 실제 우리가 자로 측정을 해보면은 2인치, 6인치는 아니에요. 여기 2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재보면은 1.5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6인치라고 되어 있는 이 폭을 재보면은 5.5인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재소에서 처음에 커팅했을 적에는 아마 뭐 2인치와 6인치로 커팅했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건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축하면서 일정한 함수비를 가진 목조로서 쓸 수 있는 목재의 그 규격에 맞는 시간이 지나면은 약 2분의 1인치씩 줄어들어서 실제로 2x4, 2x6 이런 거는 다 두께는 1.5인치로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집을 지을 적에. 그런데 2x4는 3과 2분의 1인치, 2x6는 5과 2분의 1인치, 2x8은 7과 2분의 1인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폭이 넓으니까 아무래도 수축되는 양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인치가 줄어들어서 7과 4분의 1인치로 우리는 그 치수를 적용을 합니다. 주택을 지을 적에. 그 다음에 2x10 같은 경우는 9와 4분의 1인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미터법에 배워왔고, 미터법이 편하잖아요. 10진수 단위로 10mm, 1cm, 그 다음에 미터 이런 식으로 다 10의 배수로 되기가 편한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미터법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재가 전량 수입해 오다 보니 그 목조주택에서 하는 이 개념이나 짓는 방법 등이 전부 서양식이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아직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피트와 인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피트와 인치를 쓰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지을 때 적용을 하면 편한데, 이걸 밀리미터로 뭐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예를 들면 길이가 뭐 1684mm 가져와 이런 식으로 되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죠. 사실은 이 규격도 이걸 미리미터로 바꾸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2x4를 예를 들게요. 그럼 2x4가 규격을 실제로 재보면 38mm, 89mm예요. 그래서 이런 2x4라면 우리가 외우기도 쉽고 서로 대화할 적에 전달도 편한데 2x4 가져와 하는데 38mm와 89mm 규격 가져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인치 밀리미터로 계산하면은 25.4mm죠. 그러면 2인치 같으면은 뭐 50.8 정도 되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38mm 밖에 안 되죠. 50mm가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규격은 약 2분의 1인치가 줄기 때문에 38인치입니다. 정말 규격은 전부 50인치가 아니고 2x 제품은 38m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x4란 것은 25.4를 곱하면 100mm가 넘잖아요. 89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2분의 1인치가 줄어서 89mm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 우리 2x2, 4, 6 이렇게 짝수로 가면서 굉장히 편안한데 이걸 갖다가 밀리미터 또는 뭐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환산해 버리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저도 이걸 외우지를 못해요. 이걸 여기에다 길이는 또 우리가 5피트 반 6과 5분의 1인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안한데 이걸 밀리미터로 고치면 단위 끝 한 자리까지 1327mm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영상에서는 피트와 인치로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국 이게 처음에도 제가 목수 아카데미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밀리미터, 미터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환산해야 되는 개념이 우선 딱 숫자의 개념 크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점점 편하게 되고 피트와 인치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목조에 대한 그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OSB 합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 OSB 합판 규격이 4피트와 8피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두께가 2분의 1인치와 4분의 3인치짜리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4분의 3인치 두께를 TNG 합판이라고 그래요. 이 TNG 합판은 바닥에는 이 TNG 합판 두꺼운 걸 쓰고 벽체나 지붕에 쓸 때는 이 합판 2분의 1인치짜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도 4피트, 8피트 이 규격이라는 게 피트로 벽체를 구성하는 데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4피트, 8피트가 중요한 부분인지도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로 쓰는 구조목과 OSB 합판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목재를 커팅하거나 할 적에 또는 거기에서 망치를 해서 이렇게 벽에 부착시키고 이럴 때는 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목수들은 망치와 톱 들고 다니면 모든 걸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그 망치와 물론 톱도 쓰기는 쓰죠. 뭐 톱이라는 게 기계 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톱이라고 그러는데 그 못질 하나 하기 위해서 망치질 한 서너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커팅하기 위해서 그 손톱을 이렇게 자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르면 힘이 쭉쭉 빠지죠.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부수적으로 약간씩 목과 또는 망치 이렇게 톱을 쓰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못질 한번 하는데 그래도 뭐 서너 번 못을 치려면 30초라든지 뭐 한 1분 뭐 이런 식으로 걸리잖아요. 그런데 기계로 쓰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이 쓰는 게 이게 네일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 건이니까 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일이 못이라는 뜻이죠. 이거 못총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한 방울 쏘면은 모실이 총처럼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쏘면은 1분에 수십 발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수들이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그 망치로서 두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로서 팍팍팍팍 쏘면서 그냥 막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여러 발을 쏘는 이런 그 네일건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 총처럼 이게 사람에게 그냥 잘못 방향을 쏘면 사람 몸에 박혀버리거든요. 우리가 그 예전에 군대 갔을 때도 그 총구를 절대 사람 쪽으로 향하지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잘못 사람 쪽으로 향했다가 잘못 방아쇠 당겨져 버리면 못이 총처럼 날아가가지고 사람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사항을 듣고 이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톱도 이제 기계로 된 톱을 사용법을 배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손톱을 대신해서 이 커팅하는 게 이 기계 톱을 원형톱이라고 그러는데 이 톱을 이용해 간단하게 자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도 기계가 소음도 굉장히 크고 마력도 굉장히 크죠. 이게 굉장히 크고 막 힘이 세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막 처음 배울 때는 조심조심히 다루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익숙해지면 주의력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목수분들도 이것을 다루다가 손가락 잘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주의력이 결핍돼서 그렇죠. 사실 우리 아마추어 초보자들은 조심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손가락 잘릴 일은 없지만 실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톱 외에 또 이런 톱은 마이트 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닥에 놓고 목재를 대량으로 자를 때 이 마이트 소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전기로 이용한 이 굉장히 힘이 센 이런 기계들을 잘못 다루면은 우리 몸에 위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목조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면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옛날에 그 찍어 놓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목조 주택입니다. 여기 선생님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요걸로 갈 겁니다. 요걸로. 그래서 어디에서 막혀 있다는 거. 요걸로. 요게 지금 우리 그 목조 주택에서 이게 벽 안에는 OSB로 물론 덮었고 그 바깥에 부착하는 건 사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이딩인데 지금은 시멘트 사이딩, 그 시멘트 재질로 된 시멘트 사이딩을 지금 부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자르는 폭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겹쳐야 될지에 따라서 자르는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계산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자르는 수치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옆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집들은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 선임 기수들이 주택을 지어놓고 갔던 것들이고 우리가 짓는 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집입니다. 조금 크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더하기 복사. 자, 밑에 표본이 더하기 7인치 16번에 7, 그렇지. 7인치 16번. 이때는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무더웠어요. 이렇게 뭐 더워서 고생하면서 그냥 뭐 하루에 얼음을 갖다가 몇 개씩 먹으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과정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게 교육받는 지 좀 꽤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하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몇 번 반복하고 교과서도 한 5번 읽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리면 왜냐하면 여기다 수치, 개념 이런 것들이 계속 목수 생활을 하면은 몸에 배이는데 여기서 배웠던 이게 체험을 또 직접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동영상도 다시 보고 책도 다시 읽어보고 공부도 하면서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공 방법을 이제 익히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CAD를 이용해서 이런 이 도면들을 그리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CAD를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죠. 어려운 거를. 근데 그것도 사실 배웠다 치더라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을 왜냐하면 이게 시공하기 위해서 사실 도면도 좀 알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내가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케치업이란 그 CAD보다는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업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것도 좀 뭐 배워놓고 또 안 쓰니까 또 잊어버리고 몇 번 반복하다가 이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전인가 이게 그 스케치업보다도 더 쉽게 배우고 좀 덜 잊어버리고
아주 편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치프 아키텍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당시 제가 접할 때는 버전이 X2, X3 버전이었는데 지금 한 10 버전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X2, X3 버전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국내에서 잘 적용한 적이 없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걸 가르쳐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 사실 이런 것도 이 도면도 이걸 제가 데이터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가 그려주고 여기 이 조감도도 제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제가 찍고 싶은 그런 모양을 수치를 넣어주면 제가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물론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 넣으면은 색깔도 명령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조감도라든지 이게 또 이 방 안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봤을 때 이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이걸 여기 있는 테크로 이거라고 패티오 창이라고 그러는데 안에서 밖에서 들여다 보면은 집은 굉장히 멋지죠. 이거 뭐 전원주택이 이 정도로 좀 잔디가 쫙 깔려 있는 집을 하려면 엄청나게 토지 구입비도 비싸겠죠. 또는 뭐 골프장 근처라든지 이래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여기 있는 창문이라든지 여기 있는 출입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실내에서 보는 모습이라 이것도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이게 출입문을 들고 들어오면은 바로 창가도 있지만 여기 부엌 싱크대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지었을 때 어떤 모양을 내는지 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화장실이 되겠죠. 여기 이제 변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요거는 이쪽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는 변기 화장실 내문을 열면은 이게 세면기라든지 이쪽에는 이제 변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치프 아키텍트를 접하면은 굉장히 쉽게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전문 목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면을 이렇게 짓고 시공하면서 집 지는 과정이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목수들은 도면을 보면은 그 입체적인 모습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마추어로서 지어가는 과정을 천천히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에서는 치프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입체적으로 목재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도면으로 모델링한 도면으로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기초부터 하나씩 어떻게 커팅하고 망치 짓을 하고 집을 지어 올리는 전 과정을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들어가는 자재 비용도 제가 산출을 하고 얼마를 들어서 구입을 했으며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전 과정을 전부 동영상에 담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